자, 반갑습니다. 오늘입니다. 자, 오늘은요, 보험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험 가입할 때 뭐부터 어떻게 가입해야 될지 모르겠다. 보험 상품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좀 많이 보험을 고르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꼭 꼼꼼하게 좀 물어보고 따져보고 하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알면은 그냥 요청을 할 때 처음부터 좀 이런 기준으로 좀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받으면은 참 그나마 편할 텐데, 뭐 어떻게 요청할지도 모르겠고 보험 가입하는 기준도 없다 보니까 뭐 그냥 지인이 그냥 좋은 거 하나, 야 이거 뭐 좋은 거 하나 나왔어, 이번 제일 좋은 거 이거 하나 가입해, 그러면은 뭐 그래 좋은 거야? 이때 또 우리는 왜 좋은 건데, 어디가 좋은 건데, 단점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가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입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거였구나,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 기준과는 많이 다른 거였구나 라고 중간에 해약하시면서 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는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이전에 보험이 뭔지부터 좀 제대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끔씩 보험이 어떤 거예요? 보험을 왜 가입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자, 그러면 보험 가입했다고 위험이 나한테 오지 않습니까? 아니죠. 뭐 암보험 가입했다고 암이 안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암보험 가입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암 걸렸을 때 병은 병이겠지만 암을 치료하는 경제적인 위험만큼은 내가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해놓는 거죠. 즉 경제적인 위험을 보험사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위험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사한테 그 위험을 떠넘겨버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저는 한 달에 일정한 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래서 많이 떠넘기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거고, 조금만 떠넘기면은 조금만 내는 거죠. 그래서 싼 보험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비싼 보험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죠. 다 그 값에 맞는 그런 위험을 떠넘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위험을 떠넘길 때 우리가 보험으로서 떠넘길 수 있는 위험의 큰 5가지,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5가지 이유는 바로 보이시는 이겁니다. 사망금,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의료 실비. 이 5가지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이거 말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뭐 골절, 화상, 조혈, 모세포시,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뭐 50개, 60개 되게 많이 있는데 결론은 얘네가 중요한 거예요. 얘네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사망보험금,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의료실비를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가입하실 때 크게 보험사가 우리나라는 크게 2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씨가 좀 작네요. 생명보험사라는 곳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손해보험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 이렇게 써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생명보험사, 여기는 손해보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보험사는요, 뭐 삼성생명, 교보생명, 뭐 대학 이제 하나생명이죠, PCA생명, 뭐 알리안츠생명, 이렇게 뭐뭐뭐 생명으로 끝나면 생명보험사고요. 반대로 뭐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화재나 해상,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것들은 다 손해보험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뉘어져 있는 것만큼 이 5가지를 보장할 때 얘네가 보장하는 기준이랑요, 얘네가 보장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생명 쪽에 가입을 해야 유리한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손해보험 쪽에 가입해야 유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망보험을 가입할 때 어디가 유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진단금에 가입할 때 어디가 유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으시면 앞으로 보험 가입하실 때 조금이나마 내 보험을 이제 그 설계하거나 바라보는 기준과 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사망금, 이제 사망했을 경우 무서운 얘기긴 한데, 사망했을 때 질병 사망과 재해 사망을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은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을 보장을 해줍니다. 질병이랑 질병은 똑같이 보장을 해주는, 얘는 재해고 얘네는 상해예요.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뭐가 틀린 거냐면, 가끔씩 많은 분들 재해라고 말씀드리면 천둥, 벼락, 뭐 우박, 뭐 홍수, 태풍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기 편합니다. 상해가 이만큼이 있으면요, 이제 얘는 그걸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이 재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해에는 포함되지만, 재해에는 포함되지만 상해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상해에는 포함되면은 재해에는 무조건 포함되겠죠? 그러면 재해가 좋은 거예요? 상해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재해가 좋은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사에서는 사망에 대한 거를 그냥 모든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망의 원인을 따지지 않아요. 사망의 원인을 따지지 않고 사망 진단서가 발부가 되면은 바로 약속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질병과 상해 사망만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혹시 사망의 원인이 재해일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한다기보다는 좀 절차를 걸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부검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 뭐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질병인지 상해인지 재해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질병 사망인지 재해 사망인지 뭐 상해 사망인지 명확하게 구분돼야지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금 청구했을 때 못 받게 되거나 좀 불편한 일들이 생길 확률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망을 보장해주는 생명보험사는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보장을 해주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작년에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보장을 못 받으신 분들이 꽤나 있죠. 시신 수습이 안 되셔서 어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뭐 그 안에서 질병으로 뭐 잘못되신 건지 뭐 상해인지 재해인지 모르지 않느냐, 알아야 줄 거 아니냐 이러면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적절히 흔히 말하는 뭐 쇼크라 그러죠. 적절히 절충선 찾아가지고 지급하는 수준 이렇게 지급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가족을 잃어서 마음이 슬픈데 더 큰 슬픔이 되기도 하는 게 손해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이 아닌가. 예전에는 IMF 때 많은 가장들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가족에게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선택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이쪽에 가입되어 있던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목숨값을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으셨겠지만, 이쪽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한강에서 푹 뛰어내리는데 말 그대로 그냥 개죽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이쪽이 생명보험사 쪽에 사망보험금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단금입니다. 진단금 같은 경우 어떤 건지 아시죠? 예를 들어 뭐 암, 뇌출혈, 뭐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암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머리 관련된 3대 진단금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3대 사망 원인이 바로 암, 뇌, 심장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망 원인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조건일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보장해주는데요. 어떤 거는 10,000원이고요. 어떤 거는 11,000원이에요. 그럼 10,000원짜리 가입하실래요? 똑같은 거 보장해주는 더 비싼 11,000원짜리 가입하실래요? 당연히 10,000원짜리 가입하고 싶으시겠죠? 자,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요.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가 조금은 더 보험료가 높은 편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보험사는 처음부터 사람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회사였었죠. 그래서 암보험을 판매한 경력이나 이력 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팔았더니 이 정도 금액으로는 우리가 답이 안 나온다, 남는 게 없다, 보험료 올려. 그래서 보험료가 껑충껑충 올라갔었죠. 그런데 반대로 손해보험사는 처음에는요 선박사고 시에 보상해주는 회사로 출발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에 대한 인보험에 대한 출발을 늦게 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명보험사처럼 경험치가 많지 않고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아직 보험료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오른 것 뿐이지, 아마 쟤들도 시간이 지나면 좀 같이 많이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실제로도 제가 이제 한 8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때는 오히려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사가 똑같은 보장일 때 보험료가 비쌌어요. 그때는 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저렴했던 거죠. 그러다가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의 생명보험사의 보험료가 올라가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보험사가 저렴하게 돼버린 그런 이제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생명보험사가 조금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 우리 보험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홈쇼핑 같은 거 보시다 보면은 저 상품은 왠지 다 보장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자, 이거 있어요. 뇌관련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뇌경색이라는 게 있고요. 뇌출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경색, 뇌출혈. 어떤 게 더 위험한 걸까요, 우리한테? 발병률이 어떤 게 더 많고, 어떤 걸 집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되느냐? 뇌경색은 뭐냐면요, 머릿속에 혈관이 그냥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뇌출혈은 막힌 혈관이 터지는 거죠. 네,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막히고 터질까요? 아니면 터진 다음 막힐까요? 풍선을 불어도 후후후 불다 보면 좀 빵빵해져서 있다가 팡 터지지, 터진 게 다시 막히는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발병률이 보면요, 얘가 뇌관련 질환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뇌경색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생명보험사에서 진단금은요, 뇌경색을 보장을 안 하고 있어요. 뇌출혈만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이 뇌경색이랑 뇌출혈 두 개 합친 거를 용어로 얘기를 하면 뇌졸중이라고 부르거든요. 뇌졸중. 뇌졸중은 뇌경색, 뇌출혈 두 개 다 보장을 해주는 건데, 손해보험사는 뇌졸중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뇌 관련 질환을 보장해주는 것 같은데, 딱 아시는 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생명보험사보다 손해보험사가 훨씬 보장 범위가 넓구나. 내가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더 많은 걸 떠넘길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진단금 같은 경우 가격도 그렇고 보장 범위도 그렇고 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비를 볼게요. 수술비. 그 생명보험사의 수술비는요, 좀 작은 건 1종 수술부터 2종, 3종, 4종, 5종까지 크기별로, 수술의 크기별로 작으면 1종, 크면 5종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간단한 수술이 보통 1종 들어가는 거고요. 개흉, 개도 좀 큰 수술이 있죠? 그런 게 이제 5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종 수술은 대부분 1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5종 수술은 30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1종은 10만원, 2종은 20만원, 3종은 50만원, 4종은 100만원, 5종은 300만원, 이런 식으로 그 수술에 해당하는 게 이제 매칭됐을 경우에는 그 약속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게 수술비, 생명보험사의 수술비이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게 보통은 단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구분하지 않고 수술하면 그냥 무조건 30만원, 무조건 20만원, 무조건 5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작은 수술을 할 경우에는 생명보다는 손해보험사가 유리할 거고요. 좀 더 큰 수술을 할 경우에는 손해보험사보다 얘네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실 수술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수술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그냥 쌤, 동급, 그때 달라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2번비 보겠습니다. 2번비 같은 경우 우리 홈쇼핑 보시다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2번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생명보험사는요, 3일 초과 4일째부터 2번비가 지급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5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치, 이틀치, 3일치는 빠지고요. 자, 하루치 2번비 지급, 이틀치 2번비 지급. 그래서 5일을 입원을 했을 경우에 3개는 빼고 이틀치만 지급되는 게 생명보험사의 2번비입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가 첫날부터 2번비예요. 얘네는 5일을 입원을 하면은 하루, 이틀, 3일, 4일, 4일, 5일 2번비를 다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좋아요? 얘네가 좋아요? 보통 얘네가 더 기분 좋죠. 5일 입원했는데 이틀치 주는 사람, 회사 5일치 다 주는 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가 좀 더 유리한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의료실비가 어떤 건지는 아시죠? 의료실비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줍니다 라고 하는 게 의료실비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 들어가서 10만원 썼다 그러면 10만원 돌려주는, 이런 게 바로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만 돌려주는 게 실손보험, 실비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실비 같은 경우에 입원할 때가 있고 우리 병원 가면 입원할 때 있고 통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입원할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쓴 금액을 페이백해주는 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 한도에서 이제 90%를 보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입원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의 병원비를 썼다. 그러면 1,000만 원의 90%면은 900만 원이죠. 900만 원 돌려주는 거. 근데 이게 무제한은 아니고 최대 맥스가 5천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원 시에는요. 우리 통원할 때 좀 두 개로 나뉘어요. 약값이 있고요. 약값, 진료비가 있는데 약값은 뭐 처방조제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약값이 10만 원, 진료비가 20만 원 합쳐가지고 30만 원을 매달 그 하루마다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30만 원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이번 시에는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해주고요. 약값이 얘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아니고 보통은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진료비는 25만 원이에요. 두 개 합쳐서 30만 원은 동일하죠. 그런데 약값이 하루에 5만 원 이상 나오는 게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예, 진료비가 많은 게 좋죠. 똑같이 하루에 쓸 수 있는 게 30만 원씩이라면은 약값은 좀 작더라도 진료비를 좀 많이 쓸 수 있는 데가 좀 더 활용면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뭐 CT 찍고 CT 찍고 엑스레이 찍고 하면 막 23만 원, 4만 원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애매하게 이제 20만 원 조금 넘을 때가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내 돈은 좀 많이 그래도 몇만 원 들어가겠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얘네보다는 내 돈 들어갈 일이 적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제가 실제로 보험금 청구해본 사례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생명보험사의 실비 같은 경우 처리 속도가 조금 늦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저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기 좀 뭐한데 몇 군데 다 그래요. 그리고 손해보험사가 처리 속도가 좀 빠르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 웬만하면은 그냥 뭐 그 진단서라든지 진료 차트, 영수증 이런 거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팩스만 보내면 됩니다. 보험 청구 한 장 써가지고 간단하게 팩스만 보내면은 바로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지급이 돼요. 그래서 휴먼보험금이라 그랬죠. 받을 건데 안 찾아간 보험금. 얘네가 훨씬 많아요. 얘네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봤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쪽이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사망금,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의료 실비 중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부분별로 나눠보게 되면은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사가 좀 유리한 것 같고요. 모든 사망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진단금, 나머지 뭐 입원비, 의료 실비는 손해보험사가 좀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항상 보험 가입하실 때 사망과 관련된 걸 보험을 가입할 때는 생명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 건강 관련 특약, 수술비는 뭐 생각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건강 관련 특약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서 뭐 친구분들이 뭐 보험 건의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건강 관련된 걸 좀 중축으로 가입하고 싶어. 그러면은 무슨 생명이다. 그럼 그거 가입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면 되고 무슨 화재, 무슨 손해보험, 무슨 뭐 해상 이런 데 걸로 가져오게 되면은 그래 건강과 관련된 건 이런 쪽 괜찮다고 했지 라고 거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기존에 가입되는 내 보험 같은 경우에도 나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번 돌이켜서 좀 꺼내서 증권을 보실 필요성은 있으실 것 같아요. 무조건 뭐 나쁘다는 아니겠지만 더 좋은 방법들을 만들 수가 있는 그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보험이 여기에만 돼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밖에 중요한 겁니다. 그 밖에 이제 보험 가입할 때 꼭 피해야 되는 보험의 형태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기 환급형. 우리 그 홈쇼핑이 다 망가뜨려 놨어요. 참 아니 똑같은 보장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험료 돌려줍니까? 말도 안 되죠. 네. 똑같은 보장을 해줄 거면은 어떤 거는 소멸서 돌려주는 게 없고요. 어떤 거 돌려준대요. 괜히 돌려주진 않겠죠? 더 받죠? 얘가 만약에 5만원이 면 7만원, 8만원 받겠죠? 나중에 돌려줄 걸 감안을 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돌려주는 게 납입 만기 때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보장 만기 때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뭐 20년 납입에 100세 만기 이렇게 보험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내고 20년 차에 돌려받는 게 아니고 100살 때 돌려받는 거예요. 100살 때. 제가 이제 30 좀 넘었습니다. 70년 후 다 돼서 제가 가입하게 되면은 70년 가까이 다 돼서 돌려받는 거예요. 후에 좀 물가 상승 감안하고 뭐
그때 돈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뭐 오늘 내일 하고 있을 텐데. 그때는 중요한 게 아니죠. 당장 보험 말고 우리 다른 거 할 거 많지 않습니까? 저축도 하셔야 되고, 비용도 쓰셔야 되고, 경조사 챙기셔야 되고, 애들 키우셔야 되고, 뭐 여행 갈 돈도 모으셔야 되고, 다 쪼개서 보험 가입하는데, 만기 환급형이라고 하는 혹하는 그런 제도 때문에 굳이 더 비싼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는 환급형 보험을 좀 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갱신형 보험.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보험,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도 갱신형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갱신형 보험은 뭐냐면 그냥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매년. 이번 연도에는 얼마, 이번 연도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또는 3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이게 젊을 땐 싸요, 좋아요. 좋아 보여요. 그럼 젊을 땐 사실 병원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요, 보통은 이제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 후반, 이때를 대비해서 60대까지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보험 필요한 거는 60대 이후에요. 지금 교회 한번 가보세요, 우리 씨. 그 계신 분들, 나 연세 있으신 분들 병원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딱 나뉘어 두 부류죠. 보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진짜 무섭습니다. 아파도 참아요. 왜? 병원비 무서우니까. 당장 끼니를 해결할 것 넉넉치 않은 병원비를 쓴다? 차라리 죽겠다 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60대 이후에 보험이 있으셔야 되는데 60대까지 가잖아요? 젊을 때는 샀던 어떻게 되냐면은 갱신형은 진짜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20년이나 100세 만기 보험료 이렇게 돼요. 보험료가 변동 없이 쭉 가요. 끝나요. 딱 20년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 갱신형 보험들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처음엔 싸죠. 좋아요. 나만 좀 똑같은 버전에 싸게 잘 가입한 것 같네? 라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50대가 지날 때쯤 되면요, 보험료가 무지무지하고 오릅니다.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20년이나 100세 만기 보험 돈을 벌 때만 내면 되잖아요. 벌 때만. 뭐 30살에 가입하고 50살까지만 딱 내고 그때 이후부터는 보장만 받으면 되는데 갱신형 보험 몇 살까지 내야 될까요? 갱신형 보험은 100살까지 내야 돼요. 내가 70 먹어서 연금이 한 달에 뭐 150만원, 200만원 받아요. 그럼 보험료는 50만원, 60만원 내야 돼요. 환장하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위험률이 높아지는 만큼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서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절대로. 갱신형 보험은 지금은 좀 나중에 폭탄이 애물단지예요. 주변에 아마 갱신형 보험 때문에 피해보신 분들 없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 데다가요, 갱신형 보험 좋은가요? 한번 쳐보세요. 별의별 그냥 안 좋은 얘기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물론, 또 병에 일찍 걸릴 확률을 내가 알아. 빨리 걸리면, 뭐 이때 이만큼 지난 상태예요. 그럼 나는 이만큼만 냈을 거고, 갱신형 보험은 나머지 뭐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 이만큼 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냈겠죠? 예를 들어 똑같은 시점에 발병을 했어. 그러면 나는 갱신형 보험이 좋겠지. 이럴 때는 젊을 때 병 걸렸을 경우는 보험 가입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병원 가셨고 보험 혜택을 보셔야 될 때는 갱신형 보험이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확률상 우리 보험은 확률과 통계에 의한 상품이지 않습니까? 확률상 30대, 40대 큰 병 걸릴 확률보다 50대, 60대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 배팅을 어디다 가실래요? 30, 40대 하실래요? 50대, 60대에 하실래요? 당연히 그 이후를 바라봐야죠. 그리고 이때 뭐 병 걸렸다고 해서 좀 돈 더 냈다고 치료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진짜로 갱신형이요, 60대, 70대가 되면요, 보험 다 해지하세요. 왜? 돈이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정말입니다. 갱신형 보험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연결돼서 또 잘 피하셔야 되는 보험 중에 하나가 바로 CI 보험이에요. CI 보험. 제가 CI 보험도 한 번은 특집을 잡아가지고 좀 길게 좀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건지 말씀드리면 그냥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준다 이겁니다. 중대한 질병.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가족이 뇌출혈, 뇌경색도 보장 안 해줘요, 얘는? 뇌출혈만 보장해줍니다. CI 보험은 뇌출혈만 보장을 해주는데, 자, 운 좋게도 80%가 뇌경색인데 20%의 확률을 걸려 내가 뇌출혈을 발병을 했어요. 근데 우리 뇌출혈 걸려서 머리 막 정신 잃고 쓰러지고 막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거죠. 뇌출혈은 사망 원인의 2위인데 암 다음으로 높은 게 뇌 관련 질환이니까.
뇌출혈 발병해가지고 병원 갔는데 다행히 치료가 되셔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보험사는 그걸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 기준이 보험사가 중요하다고 보는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거의 식물인간 수준이 돼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CI보험은 로또 형태 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네. 그래서 CI보험은 가능하면 좀 피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CI보험들을 보면 대부분 특약들이 다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CI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제가 무조건 비판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내 보험이 어떤 거 제대로 알고는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꼭 한번 돌려보시라는 겁니다. CI보험 갖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 내 특약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진 않는지, 납입기간이 납입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네요.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은 꼭 한번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갱신형으로 특약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리모델링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험 가입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 이상한 보험 가입하시고 나중에 해약해가지고 손해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상환금,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의료실비 5가지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골절화상, 치질, 여러 가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겁니다. 보험은 내가 혼자 경제적으로 버티기 힘든 걸 떠넘기는 거지, 보험을 통해서 부수입을 얻겠어. 자영업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가입하실 때 생명과 손해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진다, 장단점이. 그러니 내가 좀 사망에 대해 집중을 해야겠다, 그럼 생명 쪽을 가져가시고요. 내가 건강과 관련된 특약을 준비를 하셔야겠다, 그러면 손해보험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웬만하면 환급형 하지 마시고 소멸성으로 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동차 보험 가입해도 돌려주는 거 없지 않습니까? 소멸성으로 다들 하시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자, 그런 것처럼 그냥 보험도 20년 동안 내고 소멸하는 걸로, 그걸로 가입하시고요. 갱신형 보험 웬만하면 가입하지 마시고요. 피하시면 좋겠고요. CI보험은 굳이 처음 보험 가입하시거나 보험을 하나만 가입하실 분들은 CI보험을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는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큰 틀을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이 갱신형이랑 CI가 어떤 건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날을 잡아서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